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효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철옹성 같던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다주택자 매물이 쏟아지면서 집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곽 지역과 경기 일부 지역은 집값이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건설사회부 신재근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기자, 서울 집값 상승세가 주춤한 모습입니다. 강남 집값은 모처럼 하락 전환했다고요? 맞습니다. 이번 주 일단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보다 0.11% 올랐습니다. 4주 연속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다주택자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강남 3구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용산도 집값이 떨어졌는데요. 특히 강남과 서초는 2024년 3월 이후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집값이 하락했습니다. 이곳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는 걸 감안하면 집값 하락이 더 당분간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반면 강남과는 달리 그간 집값 상승이 주춤했던 서울 외곽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은 오히려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신혼부부나 이런 젊은 층의 수요가 높은 성북과 은평, 또 강서 등의 상승률은 여전히 0.2%를 넘는 수준입니다. 또 특히 은평은 지난주보다 상승률이 3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이 지역은 15억 원 미만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대출이 최대 6억 원까지 나오면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무주택자가 많은 상황입니다.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30대와 40대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 문의가 늘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상승률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는데요. 성남 분당과 용인 수지, 또 수원 영통, 구리, 하남은 과열 분위기입니다. 네, 문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작되는 5월 10일 이후일 겁니다. 이후에도 이런 흐름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후엔 오히려 매물이 잠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현재는 지금 세금 부담을 우려해가지고 다주택자들이 은퇴한 연령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매물을 내놓고는 있지만 5월 10일 이후로는 안 팔고 보유하는 쪽으로 돌아설 거란 시각이 좀 앞섭니다.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작이 되면은 팔았을 때의 실익보다는 이 주택을 보유할 때 실익이 더 크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경우 매물이 줄어서 가격이 오를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나오는 급매물의 가격이 끝없이 떨어질 수는 또 없는 노릇입니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가 호가를 낮출 수 있는 마지노선을 양도세 중과로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 정도의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신한 프리미어에 의뢰해가지고 양도소득세 중과 전후에 세금을 한번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115제곱미터를 5년 동안 보유해서 30억 원의 차익을 거둔 경우를 가정해 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도세 중과 전에는 세금이 한 13억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중과가 이제 시작이 되면은 2주택자는 한 21억 원, 그리고 3주택자는 24억 원까지 세금이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2주택자가 가격을 내릴 수 있는 최대 한도는 한 8억 원, 그리고 3주택자는 11억 원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아직까지 실제 해당 면적대 가격이 10억 원 이상 떨어지지 않은 이유입니다. 네, 서울 아파트 값이 쉽사리 꺾이지 않는 이유, 결국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서울시가 파격적인 계획을 내놨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 동안 총 8만 5천 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착공을 목표로 한 수치가 한 7만 9천 가구였던 걸 감안하면 6천 가구 늘어나는 수치입니다. 집값을 안정시킬 최선에 대한 수요 억제가 아닌 공급 확대란 판단에서입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는 착공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이주비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착공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금지와 같은 지금 정부의 정비 사업 규제가 계속되는 한 착공이 원활히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설사회부 신재근 기자였습니다.